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계산 문제가 하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주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일단 딱 한 번 정도 나왔네요. 15년 안에. 그러나 요새는 이런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은 일단 스탑 누르셔. 그리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스탑. 됐어요. 자,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뭡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과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정부가 임대료를 500원으로 규제했을 때 임대차 수요에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까?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임대료 규제의 어떤 출제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자,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가정했을 때, 자, 여기가 균형이죠.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통제하는 거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럼 항상 임대료를 낮췄기 때문에 소비자는 요만큼 사려고 하고 더 사려고 하고 공급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줄이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 정확히는 더 사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가 얼만큼 발생됩니까?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러니까 일단 뭔지 모르지만 초과 공급이라는 2번, 초과 공급이라는 4번을 찍으면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찍더라도 1번 아니면 3번을 찍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겠지라고 찍어야 되는데 막상 정답을 봤더니 정답이 5번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5번이지? 바로 이게 질문의 요지인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요거 찍었을 거예요. 요거 4번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항상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는 게 임대료 규제 정책이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우리 이론 문제에서도 공급이 넘쳐납니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무조건 X잖아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왜 5번이라는 정답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응용형이에요. 응용형. 그래서 일반형을 보자고. 일반형. 자, 일반형은 뭐만 바꾸면 됩니까? 임대료 규제를 요 300원으로만 바꾸면 돼요. 자, 우리 최초에 질문을 주신 문제는 5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300원, 이게 일반적인 형태니까. 자, 정부가 임대료를 300원으로 규제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을 찾아서 그 초과 수요량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단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나란히 놔요. 균형을 푸는 것처럼. 그리고 정부의 규제 임대료, 요 가격을 여기다가 함수의 P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P에다가. 그럼 300을 P에다 집어넣으면 3,000, 만에서 3,000을 빼게 되면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7,0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죠. 300을 요 공급함수에 P에다가 대입을 하면 3,000, 19 곱하기 300은 3,000. 그러면 결국 공급 함수에서 도출되는 공급량은 5,000.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부가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니까 수요량이 넘쳐나잖아요. 사고자 하는 힘이. 얼마큼? 2,000만큼. 그래서 2,000의 초과 수요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제예요. 정상적인 문제. 그런데 자, 이 문제는 500원이에요. 500원. 그리고 왜 정답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문제 푸는 요령. 일단 시장의 균형 임대료는 무조건 균형보다 낮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우리가 균형을 한번 찾아보자고. 균형. 그럼 항상 위에다 수요함수 놓고 밑에 공급함수 놓고 위에서 아래를 더하거나 빼서 뭘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Q를 없앤다고 했잖아요. Q.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될 듯해요. 빼면 될 듯해요. 그리고 빼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그러면 Q 빼기
일단 Q 빼기 Q는 빵이 되죠. 빵이. 그 다음에 만 빼기 2000은 800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p 빼기 10p니까, 마이너스 20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p가 얼마입니까? p가 400이네요. 400. 그럼 요 균형에 해당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00 이렇게 되는 거죠. 400.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균형이 지금 400양인데 정부가 지금 임대료를 얼마로 규제했다고 돼 있어요? 500이니까 규제 임대료보다 더 높게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논점이 뭐예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초과 공급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항상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임대료를 통제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통제했으니까 시장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유는 알았어. 왜 정답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건지.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요령입니까? 그럼 보셔. 자, 요거 지워버리고. 자, 지워버리고. 자, 요 틀을 그대로 써요. 요 틀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기본형 300. 자, 정부가 임대료를 300으로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차례대로 놓고 함수에서 P에다가 300을 집어넣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찾았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요 P에다가 500을 집어넣는 거예요. 500. 그러면 수요 함수에 의하면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수요량은 5000이 나오겠죠. 5000.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7000이 나오나요? 7000? 이렇게 똑같이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임대료 규제는 균형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고, 낮게 규제하면 항상 사고자 하는 힘인 수요량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수요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넣어봐요. 500 넣으면 5000. 5000. 여기다가 500 넣으면 7000. 맞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즉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규제하면 초과 수요라는 현상이 나오는데 내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해 봤더니 초과 공급이 나와.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정부가 더 높은 데 임대료를 규제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정답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시 결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국 시장의 초과 수요를 찾으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를 찾는 방법은 이 P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정부의 임대료 5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P에다가.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 시험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해야겠네. 여기다가 500 집어넣으면 이게 5000이잖아요. 5000. 이렇게 시험지에다 표시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다도 해볼까요? 여기다도 지금 500을 집어넣으면 공급량은 7000이잖아요. 7000. 이렇게 조금 안 보입니다만 7000 이렇게 표시해. 7000. 죄송해. 잘 안 보여. 7000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량이 적네?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수요량이 적으면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정답 5번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함수에다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무조건 찾는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오면 그놈이 정답이고, 초과 수요가 아니라 공급량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앞으로도 계속 질문 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